마지막으로 제가 이 LIT에 투자했던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는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에 소외되지 않는 방법. 자, 이제 좀 있으면 전기차가 대세가 될 텐데요. 이 엄청난 시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이 시장을 좀 선점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투자라는 거는 그 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시장에 들어와서 이미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투자의 타이밍을 놓치는 거다.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는 지금 이 시장에 먼저 투자를 해서 선점하고 있어야 나중에 최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제를 준비했고요. 자, 구체적으로는 리튬 이온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ETF는 LIT라는 ETF예요. 저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약 4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튬에 대해서 좀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은 이렇게도 불린대요. 화이트 페트롤리움, 그래서 뭐 하얀 석유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는 그런 자원이다. 뭐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얘네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최첨단 이 배터리 분야에 이렇게 쓰입니다. 이 배터리라는 거는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나 아니면 뭐 자동차 운송수단들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여러 가지 배터리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 그래요. 더 가볍고 그다음에 더 효율적이고 더 내구성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성격 때문에 에너지를 뭐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운송수단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이 전자제품에 훨씬 적합한 형태의 배터리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무게나 아니면 이렇게 좀 배터리를 헤비하게 사용해야 하는 그런 장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합한 배터리 제품이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장 이제 적합한 옵션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번 투자 인사이트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은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리튬 배터리가 쓸 수 있는 분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전기 자동차 또는 뭐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다음에 뭐 스쿠터,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랩탑, 뭐 노트북 얘기하는 거죠. 뭐 카메라 같은 이런 운송수단,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뭐 스쿠터와 같은 운송수단부터 일반적인 뭐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대단한 수요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도 함께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게 투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아까 여러 가지 배터리 형태 중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배터리 타입이 있어요. 자,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리튬 이온이 되겠고, 두 번째가 뭐 니켈 메탈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납, 이런 형태의 배터리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흐린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고요. 중간 정도 색깔이 이제 미드, 그 다음에 가장 진한 건 이제 월스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이제 베스트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미래 먹거리로 가장 적합한 배터리 형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여기 워킹 볼티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덴시티도 그렇고, 사이클 안정성, 그 다음에 뭐 충전 찰지 로스 같은 것도 그렇고, 한 달에 5% 정도만 로스가 생긴다. 근데 얘는 한 달에 30%, 한 달에 10% 비교가 안 되죠. 메모리 이펙트도 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99% 완벽합니다. 나머지는 게임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무게 비율도 그렇고, 네, 무게 비율도 게임이 안 되고 등등.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영향도 두 개는 최악으로 나왔는데 얘는 베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투자처로서. 자, 그런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수요.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2018년도 기준으로 배터리에 이 리튬이 한 56%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이나 아니면 유리를 만들 때 한 23%, 그 다음에 이건 뭐 윤활유 6%, 그 다음에 폴리머를 만들 때 4% 정도 쓰였다. 그러니까 비배터리 분야에도 약 33%가 비배터리 분야, 비배터리를 위해서 리튬이 쓰였다. 배터리를 위해서는 56% 정도만 쓰이고 있었는데, 자 이쪽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리튬 전체가 수요가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배터리가 한 22.4%, 그 다음에 이제 2.0이 난 배터리라고 나와 있는데, 2030년 예측치를 보시면 리튬 전체의 소비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배터리에 리튬이 많이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기차 수요와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IC vehicle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내연기관이에요. 내연기관 자동차 있죠. 뭐 가솔린이나 디젤 다 포함이죠. 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제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네덜란드도 2025년에 내연기관 금지, 독일은 2030년까지, 그 다음에 인도도 2030년까지, 프랑스도 2030년까지, 영국은 2040년까지 내연기관을 다 금지한다고 하고요. 중국은 아직 물음표네요. 현재 계획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동차 브랜드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동차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볼보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내연기관 디자인을 그만두겠다. 이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드는 2020년에 EV 자동차의 포션을 10에서 25% 늘릴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벤츠입니다. 벤츠는 2025년까지 EV의 포션을 15에서 25% 늘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BMW 2025년까지 EV 포션은 15에서 25% 역시 올릴 거다. 폭스바겐 2025년까지 좀 더 많아졌죠. 20%에서 25% EV 포션을 늘릴 거다. 그 다음에 도요타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EV 자동차만 생산하겠다. 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 결론은 어쨌든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얘네들이 뭐 몇 년에 하든지 간에 어쨌든 내연기관을 안 만들면 EV 자동차를 만들 거고,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 증가는 매우 합리적인 예측의 범위에 있다. 그리고 아까 봤지만 배터리 세 가지 형태 중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리튬 산업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회사 자체의 판단도 그렇고, 각 국가의 규제도 그렇고,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대세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매력적으로 더 이제 고객들한테 갈 거라는 이제 근거 자료인데요. 배터리 팩의 가격이 이렇게 점점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자, 배터리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제 전기 자동차 가격도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그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가 어느 순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비슷한 가격 또는 그 밑에 가격이 되면서 이제 점점 대세가 되겠죠. 그러면서 시장 마켓 쉐어를 늘려갈 거고, 그러면 더욱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배터리 또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걸 보시면 이 가운데 이 회색 선이 이게 ICE,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전기차 가격이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2020년까지도 약간 높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안에 보면 요 부분, 이 남색 부분이 배터리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 중간에 요 부분이 파워트레인,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배터리 가격이 점차 낮아지면서 이 전기차 전체의 가격도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정도 되면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기차 가격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낮아진다. 여기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보다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낮아지는 시점이 2026년에 온다. 자, 그 이유는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서. 자, 이러면은 이제 시장이 완전 판도가 바뀌게 되겠죠. 지금은 뭐 테슬라 자동차들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경쟁력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배터리 가격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2026년도 정도에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보다 싸지게 되면, 이때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리튬 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티커명은 LIT라는 상품이고요. 글로벌 X라는 운용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미래에셋에서 하는 거네요. 네, 좀 반갑습니다. 자, 티커명은 LI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서머리를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어디에 투자하냐면 풀 리튬 사이클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튬 산업과 관련된 완전 풀 사이클에 투자를 한다. 뭐 마이닝, 채집이죠. 채집하는 것부터 리파이닝하고 그다음 배터리를 만드는 이 과정 전체에 투자하는 ETF다. 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리튬과 관련된 그 채집부터 배터리 만드는 그 모든 단계 산업에 다 투자를 하고 있다.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브젝티브 목표를 보면 얘네들은 솔 액티브 글로벌 리튬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펀드 디테일즈를 보면 티커는 아까 얘기했듯이 LIT가 되겠고, 인셉션 데이트는 2010년 7월 22일, 이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배당은 0.1%, 배당은 거의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이 있다. 그다음에 운용 보수는 0.75%로 약간 높은 편인 것 같아요. 현재 주가는 31.55달러 정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스크 스탯을 보면, 자, 이거 첫 번째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S&P 500을 우리가 시장이라고 봤을 때 베타 값이 1.23이라는 것은 이제 1이라는,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시장과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1.23이라는 얘기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변동성이 약간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1이 이제 시장을 완전히 추종한다고 봤을 때 1.23이면 시장보다 약간 변동폭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이머징 마켓, MSCI 이머징 마켓 기준 했을 때는 걔네들보다도 1.02 약간 크죠. 그러니까 걔네들 1이 걔네들하고 완전 같은 거라고 봤을 때 1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변동성이 약간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 변동을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제가 최대로 한번 봤는데요. 이제 우상향의 모습은 아니에요. 네, 지금 2020년 현재가 한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굴곡이 있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패턴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상향의 패턴을 추구하는데 아직까지는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동안은 그 디맨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거잖아요. 수요가.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아닐까.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저는 시작을 했고요. 뭐 과거의 트렌드가 미래를 저는 담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거고, 그때 가장 주축이 되는 부품 중에 하나가 이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분명히 증가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트렌드를 보고서 투자를 망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LIT의 탑10 홀딩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0 홀딩즈. 자, 앨범알이라는 회사 19.43%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있고요. 그
그다음에 삼성 SDI도 있네요. 그다음에 LG 케미칼. 자, 이런 게 이제 ETF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다 이제 개별로 투자를 하려면 굉장히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ETF를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배터리 2차 전지 하면은 삼성 SDI하고 LG 케미칼을 빼놓을 수 없는데, 자, 이런 것들 한 번에 한 큐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는 이 ETF의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등등 있고요. 홈페이지에 가면은 엑셀 파일로, 역시 이 글로벌 X 홈페이지 가면은 엑셀 파일로 이 홀딩스 풀 버전을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정도만 봐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LIT에 투자했던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2월 달부터 꾸준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 LIT를 현재 한 27개 정도 매집을 했는데요. 이렇게 27개를 매집했고 현재 수익률은 40.11%입니다. 네. 가격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이제 꾸준히 매집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홀딩스에 저도 봤지만 그 안에 들어간 아이들이 그 리튬이온과 관련한 이제 풀 사이클에 모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는 전기차 시대에 이제 소외되지 않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글로벌 X LIT ETF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확신이 서시면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투자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고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